트럼프가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실컷 때려놓고 너 이리 와 이제부터 나한테 맞아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하면 평화가 와야 되는데 옆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깐죽대고 또 이란을 때려요. 심지어 이라크 병원에 오폭이 아니야 뭔가 폭격이 날라들었는데 이라크는 자기가 왜 맞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이란이 팼는지 이스라엘이 팼는지 미국이 팼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혼란 국면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과 말로 되면 이제 내일 그러니까 주말쯤 되면은 어떻게든 휴전에 대한 협상이 된다라고 하는 외신이 동시에 부닥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의 상황은 어떤지 현재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의 말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시한을 못 박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그 시한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또다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공격 시한을 4월 6일 저녁 8시까지로 10일 더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이란이 우리한테 엄청난 선물을 줬어라고 해서 뭐지? 알고 봤더니 유조선 열척을 통과시켜줬어. 통과료는 냈겠죠. 200만 불씩. 네, 아무튼. 안 받고 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허세는 빠뜨리지 않았어요. 협상 결렬되잖아? 니들 베네수엘라처럼 원유 사업권 강제로 할 수 있으면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진짜. 해봐라고 진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그리고 미 국방부는 협상 결렬에 대비해서 하르그섬 공습, 또 라라크섬 공격, 아부무사섬 점령 등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국 내에서는 지상권 파병만 하면 너는 바로 선거에서 끝이야 그러고 일반 대중들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정치권, 군부까지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공화당 내부에 있는 진해당 사람들도 지상군 들어가면 너는 끝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로는 다 안 돼요. 말로는 할 것 같았으면 미리 계획해놨다 전쟁 초기에 있어야지. 이렇게 한 달 가까이를 폭격적만 하다가 지금 지뢰 다 깔고 예비군 모집까지 했더라고 지금 이란은. 이란은 일단 그래 들어와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하르그섬 인근에 지뢰 그다음에 미사일 준비까지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계속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냐하면 전쟁을 개시할 때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시했으니까 어쨌든 그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건 전쟁이 아니라 군사 작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상군을 파병하는 거는 작전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정규 미군이 그것도 본토에 있던 미군이 이란까지 날아가갖고 상륙을 했고 그거를 만일에 피격을 당해가지고 그 전사자가 나온다? 인명피해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끝이에요. 이건 진짜로 바로 탄핵가도 뭐라고 말 못할 상황으로 갑니다. 문제는 아니 옆에서 지금 열심히 말리고 있는데 자꾸 이스라엘이 자꾸 담 너머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괘씸해서 미치겠어요 이 시기 때문에. 괘씸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싫다는 거 아니에요. 협상 싫다는 거 아니야. 협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싹을 다 잘라버려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 때부터 계속 원했던 게 뭐냐면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만큼 때려주면 이스라엘 생각으로는 이란에서 정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중동은 나 혼자 다 해먹을 수 있어. 이 그림이 돼야 되는데 이란이 끝까지 버티는 데다가 미국이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지게 생기니까 미국의 방패 없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나중에 중동에 둘만 남아갖고 맞짱뜨린다 그러면 진짜 주인 있을 때는 열심히 짖던 강아지가 큰 게 앞에서 짖던 강아지가 주인 싹 없어지면 조용하잖아.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게다가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어차피 이란은 정권이 어느 정도 약화됐어. 얘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야 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까지는 못하더라도 약해졌기 때문에 목적 달성. 그런데 얘들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거는 레바논 헤즈볼라 무력화 플러스 이스라엘 국경에서부터 30km 떨어져 있는 레바논의 리타니 강까지 본인들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레바논 총리가 유엔 사무총장한테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영토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어. 이 부분 빨리 문제 삼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헤즈볼라 무력화 플러스 영토 확장이에요. 근데 제일 당면한 문제는 지금 열대 나왔다고 하는데 열대 나온 걸로는 지금 여기 언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거고요. 현재 그쪽에 억류돼 있는 상선들이 빨리 순차적으로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지 보증을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란이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배가 그냥 거기 있어. 배짱 좋게 한번 쏘는지 안 쏘는지 그냥 밀고 나와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있는 배들이 엔진을 키잖아요. 그러면 바로 위협 사격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즉 배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끄고 가만히 정박해 있으면 이란도 안 건드리는데 엔진을 키는 순간 바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든 그 해협을 빠져나오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쪽에 들어있는 배들에 대한 GPS 신호를 이란이 계속해갖고 교란해갖고 GPS 신호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GPS 신호를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헤더라 그러죠. 바닷속 지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떠 있는 배가 지금 바닥이 몇 미터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좁은 해협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GPS 유도에 의해 갖고 내 배의 수심이 안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유도를 받아야 되는데 눈으로는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시동 닫고 있고 기름이 있는데 자동차 탈주고 가듯이 야 불은 시동 걸고 그냥 나가버려 밀고 나가버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GPS가 터져서 정상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란이 확실하게 헤게모니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미군이 어떻게 개입하거나 스타링크나 어떤 최첨단 어떤 위성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쪽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란하고 합의를 통해 갖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어느 나라가 최대한 자국 배들을 빼내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외교 역량이 시험받게 되는 계기가 생길 겁니다. 즉 지금 트럼프가 제시한 휴전 기간 안에 그 안에 갇혀 있는 배들을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빼오느냐 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을 거고 이를 위한 정부 측 대응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1대1은 안 하고 다국적인 차원에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물밑으로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되면 우리 쪽 현재 억류되어 있는 어선이 아니라 상선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좀 뻘쭘한 상황으로 근데 나도 더 이상은 못 견디는데 라는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현재의 외교적 또는 산업적 계산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뉴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전해드리지 않았나요? 백악관에서, 레빗 대변인이, 우리 5월 중순에 음. 미중 정상회담 할 거야 정해졌어라고 발표를 발표를 했죠. 그거 했거든요. 어제 원고에 있었는데 송작하게 넘어갔죠.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이란과의 전쟁을 네. 몇 주 안에 끝내자라는 그 주 지침을 안에 마무리를 하라 그랬어요. 네네. 네. 그래서 참모들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음 달에 종전을 하겠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중국의 콩 수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보잉 비행기 구매 예약 같은 거부터 시작해갖고 뭔가 보따리를 지금 마련해서 갖고 가지 않으면 이번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트럼프는 100% 탄핵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시간을 끌고 가고 있는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급한 거예요. 그런데도 열을 늘려가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죠. 즉 이란한테 보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란이 제일 중요한 게 보상도 못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한을 이란한테 인정해 주는 거, 요 두 가지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야. 핵 부분은 이미 이란도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배상금 부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에 대한 권한 부분을 어떻게든 중재를 받아야 되고 그 중재자 역할을 중국이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지금 미국에 어쨌든 앞서서 2번을 뒤통수를 맞았어요. 지난해 6월에도 협상 중간에 공격당했죠. 이번에도 협상 중간에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하고 협상하고 있어. 뭐 몇 주 내에 전쟁이 끝날 거야라는 얘기 자체가 이란에서는 일관되게 계속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우리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없어. 우리는 2번이나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미국을 믿을 수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란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그거예요. 미국이 지상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미국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도 한때는 뭐 이제 위안화 결제를 하면 통과가 될 수 있다. 또는 중국은 정상적으로 유조선이 통과하고 있으니까 수급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지금 실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란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배들만 멀쩡한 거고요. 그 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던 원유량들은 전혀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오히려 이란에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 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국이 섣불리 나설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란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조건 있잖아요. 종전 조건에 대해서 미국이 그걸 들어주는 거를 중국이 보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중국이 나서가지고 그걸 보증할 수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보증을 하는 것보다는 이란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정도가 한계일 거고요. 예를 들어, 이상한 마타도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이란도 미국도 아무도 문제를 안 일으켰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배가 이유 모를 폭발을 일으키거나 또는 다른 원인으로 하고 좌초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무한대의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어요. 오직하면 미국도 일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일본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잘 빠져나갔어, 일본이. 그래서 지금 가장 모든 국가가 바라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 니들 그만해. 더 이상 그만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내라고 해도 좋고 무슨 요구를 해도 좋으니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너네는 빠져라고 지금 계속 해갖고 압박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점점 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밀리는 과정 중에 묘수를 못 찾아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도자를 폭격해서 피습해서 암살하고 그걸로 해갖고 군사적인 위협을 제거한 다음에 들어간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확인해버린 거야. 이 상황에서는 각자 도생이에요. 이제 전에 얘기한 대로.